얼마 전 충북 옥천의 야산에 있는 묘소 11기에 누군가 굵은 소금을 포대로 가져와서 그냥 묘 위에다가 쏟아 부었다는 사건 있었죠. 저희 사건 파일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. 그런데 경찰이 이들 소금 테러범을 잡았다고 합니다. 왜 소금을 뿌렸나 물어봤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. 글쎄 꿈에요. 조상님이 나와서 범행 자체도 황당하지만 해명조차 황당한 사건. 자, 일단 소금을 뿌리고 간 그 사람들 대체 정체가 뭡니까? 정체가 굉장히 황당한데요. 어느 6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. 지금 불구속 입건됐는데 이들이 지난 1월 10일 오후 5시경에 소금 11kg을 챙겨와서 옥천에 있는 한 야산의 그 묘 11기에 뿌린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이들이 리스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포착을 한 겁니다. 예. 역추적을 해서 이들의 신원을 이제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입건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두 사람의 정체가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예. 황당한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런 마을에서 사건이 벌어지면 무슨 원한 관계라든가 앙심이 그렇지. 있다거나 뭐 이유가 있을 텐데. 네, 이유가 있는데 저 경우에는 저 지역이랑 상관이 없는 외지인들이 와서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. 전혀 옥천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. 그렇습니다. 두 사람 다 외지인인데 한 사람이 경찰에서 대전에 있는 집에서 출발했다.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어허. 대전에서 옥천까지는 차로 한 40-50분 정도 걸리는데 예. 그렇게 일부러 엉뚱한 남의 지역에 찾아가서 저런 일을 저질렀다는 겁니다. 대체 왜 저기까지 가서 그것도 남의 묘에다가 11kg이나 되는 소금을 왕창 뿌려놓고 간 거예요? 그 이유도 상당히 황당한데요. 여기서 바로 조상님, 새,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. 이 60대 남성이 경찰에 얘기하기로는 꿈에 조상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래서 묘에 소금을 뿌려라. 그러면 해원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해원? 해원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풀해자에 원통할 원자를 써서 한을 풀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서 한을 풀려면 묘에 소금을 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. 이야. 그리고 그 꿈에서 깼는데 갑자기 본인의 눈에만 보이는 새가 나타났다는 거예요. 새가 나타났다. 그 새가 이 마을까지 자기의 길을 인도했다는 겁니다. 새가 찻길로 인도로 막 차도로 다 안내를 했다고요? 그 새를 따라 갔더니 옥천의 야산까지 도착을 해서 이 피해를 본 마을까지 도착을 한 겁니다. 그러면 같이 간 남성의 정체도 궁금하잖아요. 예. 이것도 황당한 게요. 같이 전생 공부를 한 제자였다는 거예요. 제자. 사주 공부도 아니고 전생을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같이 전생 공부를 한 제자였는데 집에서 같이 출발해서 자신이 새가 간다고 가리키는 방향. 왜냐하면 이 남성 제자 눈에는 새가 안 보이잖아요. 본인 눈에만 보이잖아요. 야, 일로 따라와, 일로. 그러니까요. 그 길을 따라서 운전을 해줬다는 거예요. 이 제자가. 그래서 이 마을까지 가게 됐고 소금을 뿌렸다고 합니다. 야, 새를 따라서 조상님의 그 해원을 위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. 이런 주장에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. 황당하죠. 근데 우리 사람은 이제 이해가 안 가죠. 이런 사건이 전에도 없었던 게 이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초고서요. 그러니까 전국 방송이랑 방송인 다 와서 취재를 하지. 경찰들도 그러더라고. 이거는 이상한 희귀한 사건이라고. 자, 그러니까 꿈에 나온 조상님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본인 눈에만 보인다는 새를 따라가서 그 많은 소금을 왕창 뿌렸다? 아니, 근데 왜 남의 묘에다가 자기 조상 묘도 아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60대 남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우리 이 조상의 묘일 것으로 생각해서 해원 차원에서 소금을 뿌린 것이다 라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. 하지만 실제로 피해를 본 묘주들 중에는 이 60대 남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. 60대 남성은 이러한 사실을 이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듣고는 새가 앉은 곳 주변이 우리 조상 묘인 줄 알았는데 잘 몰랐다. 죄송합니다. 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야, 자, 사건 당시에 일부 묘는요, 후손이 누구인지 확인이 되질 않아서 연락이 안 됐었는데 현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제 두 분 빼고 나머지는 다 연락이 됐어요. 지금 전혀 연락처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, 우리가. 소금 뿌리는 거 다 걷어냈죠, 이제. 어제 이장님이 다 치웠어요. 자, 근데 변호사님, 이거 처벌하려고 봤더니 아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. 그냥 꿈 때문에 왔시오. 새 따라 왔시오. 뭐 이러면은 죄가 감경이 됩니까?
과연 감경이 될까요? 왜냐면요. 지금 문제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묘를 파헤친 경우에는 뭐 분묘 발굴죄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한데 파헤친 것까지는 아니니까 아마 경찰에서도 재물손괴죄 정도로 파악을 하고 불구속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묘의 효용, 가치를 해한 경우에 해당을 하는데 문제는 이 재물손괴죄라는 것은 과실로 인해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예. 고의범죄여야 되는데 과실로 소금을 뿌렸다라고 하려면 소금 들고 가다가 넘어졌다 뭐 이 정도밖에는 그렇죠. 설명이 안 됩니다. 그런데 꿈에 뭐 새를 따라왔다? 결국에는 고의로 소금을 뿌린 건 맞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에는 그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재물 손괴인데 이 우리 조상님 묘가 그냥 재물은 아니잖아요. 얼마나 나한테는 소중한 겁니까? 1년에 2번씩 찾아가서 적어도 그렇습니다. 예, 그런 거를 했는데도 죄를 좀 더 가중 처벌할 수는 없나요? 이게 뭐 죄를 가중 처벌하는 따로 죄가 성립을 하려면 파헤치는 정도 혹은 그래서 뭐 이제 뭐 사체를 손괴한다든지 뭐 효용을 해야 하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묘 자체만 효용, 그러니까 묘 예를 들어서 이제 소금을 뿌렸을 때 예. 그 뭐 잔디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. 뭐 비석 같은 게 변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변색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소금을 치우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든다면 이것은 손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